안녕하십니까. 계명문화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송영주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2020년 우수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선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그때보다 5조 5억 배는 더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대학이 모두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선정된 마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명문화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센터의 현황, 그 다음에 운영 실적하고 성과, 2020년의 원격 수업 운영 사례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현황입니다. 현황은 연역과 발전 계획, 시설 및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E클래스를 200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학습관리 시스템 현재 쓰고 있는 LMS를 도입을 하였고요. 2018년에는 이러닝 지원 가상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좀 큰 글씨로 저희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원래는 교무처 산하에 있던 부서인데요. 이번에 2019년에 교육혁신원을 신설을 하면서 교육혁신원으로 이관을 하고 또 인력하고 조직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액티브 러닝룸을 또 신설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추얼 캔버스를 구축을 하고 또 액티브 러닝룸과 같은 기능을 한 액션 러닝룸을 반별로 4개 추가해서 구축을 했고 지금 자막에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발표드리는 이 시간에 거의 완성이 됐고요. 열심히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2019년부터 KMCU 2025라고 하는 대학 발전 계획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재상을 K-POP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인재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밑에 보시면 핵심 역량으로 3개의 주요 역량 그리고 하위 6개 핵심 역량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2019년부터 적용되는 KMCU 2025하고 연계를 해서 미션과 비전을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또 미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강화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계해서 KMCU CTL 발전 계획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환경입니다. 저희 대학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이 큰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손쉽게 접근하고 많이 자주 드나들 수 있도록 대로변에 접하고 또 학생 편의시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지관에. 그 복지관에 교육혁신원을 신설을 하면서 학습 상담실이 3개 들어가 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 행정실 공간 이렇게 2개의 공간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는 본관 건물에는 가상 스튜디오하고 액티브 러닝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각 관별로 4개의 액션 러닝룸을 추가 구축을 해서 지금 완공하고 오프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차원으로 시설 및 환경을 보여드려서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저희 학교 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저희 학교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보시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보고 싶다. 너무 궁금해서 가봐야 되겠는데 뭐 이런 정말 훌륭한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뭐 메일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아주 격하게 환영해드리고 기꺼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신설교육혁신원 산하에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행정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행정팀 안에 팀장, 대장 또 3명의 직원을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도 여러분이 계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사운영팀하고는 아주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강의평가, 교수님들 강의평가와 관련된 또 업무, 또 학생들 중도 탈락 관리와 관련된 학습 지원 이런 부분에서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글쓰기 특강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것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이나 전산원도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육혁신원에 같이 들어있는 인성교육센터와 학생성공센터하고 협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PNS라고 해서 Professor and Student Unit입니다. 자, 그 교수님들이 분담 지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하고 분담 지도를 하시면서 학습 부적응을 조기에 확인을 하시고 저희에게 정보를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또 저희가 그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학생성공센터 같은 경우는 영교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학교에 와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침형 공부 습관 들이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슬로건 중에 스스로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 영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것이 학습 역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원 산하의 세 센터가 잘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행정적인 협력보다 저희 대학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김장김치도 나눠 먹고 꽃감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점이 업무 협력보다 더 중요한 어떤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잠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 있는 좀 특별한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은 2018년 2학기에 전문대학생들의 기초학습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손땡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을 특임 교수로 발령을 냈습니다. 교수님은 학과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만 소속되셔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학습 상담 및 지원을 전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교수 지원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손하준 교수님은 성함을 말씀해버렸네요. 어쨌든요, 손 교수님은 학습 지원을 전담을 해주시고요. 또 러닝 서포터즈 운영을 해주시면서 좀 양축이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데, 특히 저희가 두 번째 중요한 인력으로 러닝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3R이라고 다 아시겠지요. 읽고 쓰기 세마기라고 하는 3R을 서포터할 수 있도록 2017년에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확대 운영하면서 러닝 서포터즈를 1기, 2기, 현재 2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좀 주도성 있고 친구를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하고 있고, 학습법 세미나에서 또래 강사를 하거나 멘토링 하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저희 1기 발대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하고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 및 성과는 예산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2017년부터 2018, 2019로 가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편성하고 운영했습니다. 4억에서 7억 4천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희 부서에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책무감을 느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의 확대만이 아니라 교비를 국고보다 충분히 많이 배정하고 또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좀 더 자율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또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교수 지원 프로그램은 학기 중과 또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간략하게만 구분을 해드리면, 학기 중에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방학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런천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런천 아카데미는 흔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브라운백 세미나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학기 중에 2번 혹은 3번 정해진 요일 점심시간에 운영을 합니다. 대체로 개별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거나 또 외부 전대협에서 하시는 많은 교수법 연수를 듣고 오신 교수님이 전달 연수를 하거나, 또 외국에 출장 가셔서 교수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오신 교수님이 또 전달 연수를 하거나 해서, 교수님들이 모두 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못 가셔도 좀 서로 사례를 공유해서 수업의 질을 좀 균질하게 좀 관리하기 위한 것이 목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런천 아카데미의 꽃은 뭐니 해도 점심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가 런천 아카데미 할 때마다 무엇을 점심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뭘 드려도 기꺼이 맛있게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격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교수 공동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수 공동체는 5명 내외의 교수님들이 소그룹으로 공동체를 구성을 하시고요. 학생들이 학습 공동체 하시듯이 교수님들이 교수 공동체를 자율 주제로 강의 팁을 공유하시는 분, 또 학생들 집중하는 기법 연구하시는 팀, 또 이번에는 TLT라고 해서 이런 원격 수업에 필요한 접근법이나 기자재 프로그램 연구하시는 팀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교수법과 관련된 책을 정해가지고 스터디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전체 사례를 공유하거나 발표회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학습 지원입니다. 학습 지원은 먼저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베이직 러닝, B, 기초학습이죠. 그리고 E 러닝, 원격학습, 그 다음에 S, 자기주도 학습, T, 러닝 투게더, 협력학습이라고 하는 4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BEST 학습을 통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베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 굉장히 좋은 의미죠. 저희 팀장님께서 숙고해서 정하셨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격려하는, 아주 잘했다고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서 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범주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 각각의 범주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시 해처 모여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단계 기초학습에는 당연히 러닝 서포터즈가 있고, 또 각종 검사라든지 러닝 서포터즈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기초학습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2단계가 되면 전공학습, 3단계 전공 실무,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도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또 러닝 서포터즈가 주로 중심이 돼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습 컨설팅이라든지 찾아가는 학습법 세미나, 워크샵 이런 프로그램들이고요. 특히 저희 대학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좀 있다 보니 러닝 릴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닝 서포터즈하고 또 특임 교수님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러닝 서포터즈를 러닝 메이트라고 해서 짝을 지어주고, 그 친구들이, 러닝 서포터즈 친구들이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더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또 강조가 되는 중요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전공 기반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전공 기반 서비스 러닝은 전공 교과목하고 연계해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대학의 창학 이념이라든지 인재상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의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또 내가 배우는 학습 경험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의미를 찾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의 이제 기계과의 경우는 기계과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인근에 저희 대구 근처에 경산이 있습니다. 혹은 또 더 가까운 또 농어촌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하고 수업에 다시 돌아와서 배웠던 것을 다시 성찰을 하고 다음 수업에 확장을 한다든지 또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프로그램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공 기반 서비스 러닝은 저희 대학이 10년 이상 꾸준히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기부 대상에 저희 대학이 총 4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학 차원의 영광스러운 성과죠.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운영한 전공 기반 서비스 러닝이 좀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러닝 서포터즈하고 특임 교수님이 진행했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다른 여러분이 소속하신 대학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PDCA라고 하는 PDCA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과정에서 환류 및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특별연구팀, 또 운영위원회, 대학 IR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 IR센터는 저희가 2019년에 교육혁신원이 신설될 때 같이 신설된 부서입니다.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하고 대학의 정책 결정을 하는 부서인데요. 예를 들어 저희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업 컨설팅을 하면 그 강의 평가 개선 효과가 정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또 기초학습하고 학업 성취도 또 중도 탈락률과의 상관 분석과 같은 작업들을 해서 그 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저희 부서와 공유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합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처음서부터 IR센터하고 협력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IR센터로부터 좋은 결과 혹은 의미 있는 어떤 보고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미리. 이런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서 해마다 교섭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을 해왔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또래학습지원단 3R 서포터즈를 처음 만들었고요. 기초학습을 좀 개선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진단 교과목을 늘 국영수로 보던 것을 학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시도록 했는데요. 이 선택적으로 한 이유가 정말로 기초학습에서의 기초학습 진단을 통한 정보가 전공지도에 의미 있게 연계가 되려면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에 필요한 기초학습을 진단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교수법 연수에 비전임 교수님들을 포함을 했고 또 런천 아카데미를 새로 만들면서 전달 연수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의 질이 어느 정도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질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개선을 하게 되었고요. 2019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시작했던 사실은 원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요. 저희 부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초학습 같은 경우에 뭐 도구의 어떤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양호도를 분석한다든지 사전사후 검사를 분석하거나 학과별로 비교하는 이런 그 성과 분석을 좀 시도를 하였고, 또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이라고 해서 교수 입장에서의 어떤 그 사례 공유나 발표를 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학습자 중심에서 사례 발표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학습 유형 검사를 전략 검사로 바꾸었습니다. 유형으로 그룹핑하고 범주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학생들의 학습 전략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꿨고, 또 수업 되돌아보기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멋있죠. 제가 지은 이름은 물론 아닙니다만, 수업 컨설팅을 스스로 되돌아보기, 자기 진단하거나 혹은 함께 되돌아보기, 교내 동료 컨설팅을 통해서 수업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 대상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서 특히 승진하신 교수님들은 축하의 의미로 꼭 컨설팅을 받으시도록, 승진하고 하면 전 뭐 컨설팅 아니라 뭐라도 받겠습니다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컨설팅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좀 확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해서 몇 년간 나타났던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중에 우선 학습 지원과 연관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이 많이 제고가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연차별로 보시면 2016년에 7.2%였던 중도 탈락률이 점차 하락을 하고 2019년에는 5.8%의 중도 탈락률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18년 2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았던, 학사 경고는 정말 받기도 어려운데 정말 학교가 재미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0.56점을 받았던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학습 유형 검사를 받고 또 학습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방학부터 학기 1학기 중에 계속 집중적으로 받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성적이 2019년 1학기에 2.81점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2.8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 학사 경고를 받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교도 재미없고 당초에 뭐 학교를 가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꾸준히 학교에 나왔고 또 2.8이라고 성적을 거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칭찬받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우수 사례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교수 지원과 관련된 성과로 강의평가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에 참여하셨던 강의평가 하위 교원 교수님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보시다시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색깔이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4% 정도가 강의평가 점수가 향상이 됐습니다. 본인 점수의 4% 정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수업을 해보신 교수님들은 아실 겁니다. 4% 향상시키기가. 그래서 나름대로 수업 개선의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성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 지원 중에 전공 기반 서비스 러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점이 주요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는 담지 못했지만 모두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대학은 대체로 뭐 취업이나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거나 자연스럽다고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학습 지원은 지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지원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2017년 이후에 3년간 또 올해까지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교수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수 교수학습센터에 선정됐다는 것이 정말 빅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루어졌던 원격 수업 지원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을 하였고 교수학습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저희 대학에서 원격 수업 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수업 운영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2020년 3월 26일이니까 올해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개강이 되고 나름대로는 비교적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 운영한 버추얼 캠퍼스를 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버추얼 캠퍼스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것이 LMS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동일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LMS에 들어오기만 하면 평가나 과제나 질의응답, 조활동, 수업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학습 활동이 모두 한 플랫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교수자나 학생이 캠퍼스에 오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안정성 있는, 일관성 있는 플랫폼 안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남자 교수님이 저희 대학의 경찰행정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센터에서 했던 많은 새로운 교수법, 또 기자재, 지금 웹엑스로 수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굉장히 제 센터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 교수님이라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국에 데뷔를 시켜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원격 수업 교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 교수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비대면 수업 운영 기준을 안내를 하고 수업 운영 방법은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비대면 수업 운영 기준은 명확한 기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희 대학의 기준이지만 차시별로 꼭 25분 이상을 해야 되고 더하기 주차별 학습 활동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수업 운영의 기준, 예를 들어서 PPT는 반드시 음성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실시간 수업은 웹엑스로만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들여서 교수님이나 학습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동안 익숙하지 않으셨던 여러 프로그램들에 익숙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교육들을 해드렸고요. 특히 2학기 때는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홀짝으로 등교를 하거나 이렇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어서 블렌드 러닝, 플립드 러닝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렸고 또 그 블렌디드 러닝에 필요한 옵스봇이나 닥줌 같은 것들에 대한 활용, 교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원격 학습 지원이나 원격 수업 에세이 공모전과 같은 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학교에 못 올지라도 학교에 오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 지원을 안정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LMS나 웹엑스를 통해서 진단검사, 또 학습 컨설팅, 학습 상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산원의 도움을 받아서 메일 용량을 좀 50GB까지 용량을 확대하거나 또 원드라이브를 1TB씩 추가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수업 질 관리입니다. 저희가 원격 수업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원격 학과별로 원격 수업 전담 교수님을 지정을 좀 해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도록 하거나 저희 CTL에서도 또 매주 원격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5월에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 중간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수님들한테 간단하진 않았죠. 설명회를 드렸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드리면서 출석 수업 대비 개인별 원격 수업 점수를 비교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부분에서 출석 수업 컨설팅이 필요하신지, 전반적인 수업 컨설팅이 필요하신지, 원격 수업 컨설팅이 필요하신지를 좀 확인하셔서 저희 부서에 요청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죠. 총 28분의 교수님들이 컨설팅에 참여하셔서 저희 부서에 오시거나 혹은 참관 수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문화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사례 발표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식구들이 다 같이 전하는 약속의 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이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사수천센터가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